자, 이번 이제 역사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또 이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은요, 늘 기록했던, 늘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런 어떤 DNA를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참 요즘 그 기록을 굉장히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메모 하나 쓰잖아요. 그 메모조차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진짜 중요한 그런 국정의 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보관해야. 어느 대통령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통령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건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느 대통령이건 그들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고려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도 실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록, 7대 실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존재하질 않아요. 실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소실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려사가 더욱더 풍부해졌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사서를 보고 또는 그 앞에 있었던 시대 삼국의 역사서를 보고 쓴 역사서가 등장하니,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문벌귀족 시대 때 이때 등장하고 있는 바로 삼국사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삼국사기 누가 썼지요? 이건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썼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바로 김부식에 의해서 쓴 역사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한 그 과정에서 결국 백제사, 고구려사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특히 백제사가 많이 축소되어서 시간이 좀 지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삼국사기의 역사적 타이틀을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오래된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국시대 뭐 근초고왕, 광개토태왕, 진흥왕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여러분 한국사 책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뭐 다락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보시다가 혹시 뭐 책이 좀 발견됐는데 한자로 됐어. 또 낡아 보여.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보고 이거 삼국사기보다 더 이전의 역사서, 저는 보면 알잖아요. 그죠? 더 이전의 역사 대박! 그럼 제가 돌려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져와! 자, 제가 이제 그런 이전의 역사도 좀 발견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고대사가 이게 굉장히 아직도 이게 수수께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추측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국사기 있는데 이 삼국사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진 역사서냐면요,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전체. 자, 기전체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전체 방식은요, 이 굉장히 방대한 역사를 정리할 때 쓰여지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본기, 세가, 지, 연표, 그 다음에 열전, 본기, 세가, 지, 표, 그 다음에 열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본기와 세가는 여러분들, 이거는 왕, 본기는 황제고요, 세가는 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뭐 제도, 연표는 이제 시간 순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열전은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왕과 황제를 제외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와 그리고 이 전, 요거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합쳐서 우리는 요걸 바로 기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전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이야기들이 왕의 입장에서 또 신하의 입장에서 다르게 구술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대신 양은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왕편에 나오고 시다편에 나오니까 굉장히 양은 방대하겠죠. 하지만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서술은 주로 그러니까 주로 국가 위주, 국가가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방식, 여기 이제 기전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네, 이런 역사서는요 열전이 재밌죠. 네, 열전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삼국사의 열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게 이제 중기예요. 문벌귀족 시대입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좀 사대적인 어떤 분위기, 또 보수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 김부식의 삼국사격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 김부식 자체도 여러분들 당시 그 여진,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할 때 수용했던 어떤 그런 인물이고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또 진압했던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인물 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유학자가 쓴 역사서야.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일지 어떤 방향일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예, 그래서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가 바뀌어요. 자, 1170년 무신 정권 딱 들어서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조금 어떤 유학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어떤 역사서들, 다양한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신라계 승의식보다는 조금 더 활발했던, 좀 더 활달했던, 좀 더 넓게 스케일이 컸던 고구려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좀 바꿔진 거야. 항상 여러분 역사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건요, 그 시대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렇게 조망하면요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이 당시에 나왔던 역사서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각훈의 해동고승전, 네, 우리나라 유명한 승려들, 네, 그런 승려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있었던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동명왕편이 있겠습니다.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 이 동명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이제 이규보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역사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규보가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긴 이규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규보는 정말 당시에 그 이란 사교육은 다 받아본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규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교육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과외 선생님까지 있어요. 이규보 역시 과외 교사까지 다 이게 배울 정도로 아주 그냥 이때는 이제 치맛바람이 아니라 도포바람이야. 네, 엄마가 교육시키는 일을 아빠가 교육을 시켜요. 아빠가 그냥 전문 강사도 섭외해오고 뭐 좋은 그런 구제학당에도 집어넣고 아주 뭐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규보한테 올인을 해요. 근데 이 올인에 기대를 해, 이규보는. 이 모평을 보면요, 전국 그 평가원 주간의 모평을 보면요, 믿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모의고사를 보면,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학에서는 모의고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본다. 맞춤형 교육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방학 특강도 있고요, 뭐 추석 특강도 있고요. 아주 뭐 때마다 이렇게 맞춤형의 어떤 그런 교육, 시험도 많이 봐요.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봐요. 각촉부시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초가 있으면 여기다 금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그 금에 올 때까지, 초가 탈 때까지 시를 짓는 거. 왜 여러분들 왜 시간 제한 두고 왜 수학 어려운 문제도 고난도 문제도 빨리 푸는 어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교육을 다 받은 게 이규보야.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9월 모평, 뭐 6월 모평, 이 전국 모의고사 보면요, 전국 수석이야. 대박이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상 실전에 들어가는 수능 시험에 들어가면요, 똑 떨어져요. 몇 번 떨어졌냐고요? 무려 4번 떨어져요. 야, 사수생이에요. 사수만에 붙어요. 그것도 이름을 개명해서. 원래 이규보 이름은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도 떨어지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규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규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하니까 합격했어. 여러분들도 혹시 개명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필요 없어! 왜 그래? 어쨌건 옛날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규보의 이 동명왕편이 있는데요.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동명왕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동명왕은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주몽.
주몽이 되겠습니다. 이 주몽은 누구인가요? 예, 고구려를 세운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앞에 있었던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계승의식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훨씬 더 자주적인 모습으로 가는 단계가 있으니 그 단계가 바로 원간섭기. 권문세족 시기 같은 경우 이제 원날의 어떤 간섭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이 당시는 원의 간섭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 아닙니까? 원간섭기, 그죠? 그러니까 이때 쓰여진 역사서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 삼국유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썼냐면 바로 일현 스님이 썼고요. 제왕운기도 있어요. 제왕운기는 바로 이승휴가 쓴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단군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단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고대의 어떤 설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단군. 원간섭기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어떤 자주성, 너희들 몽골보다 우리 역사는 정말 더 대단한 역사야. 우리 역사 이런 역사거든. 이거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하나로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군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역사서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특히 여러분들 이 이련의 이 삼국유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자가 어떤 유자인지 아세요? 이 유자는 뭐냐면 버릴 유자예요. 남겨진, 버려진, 채택되지 않은 그 유자입니다. 왜 여러분들 왜 유기견, 뭐 유기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유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앞에 여러분들 우리 김부식의 삼국사기 배웠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학자가 쓴 겁니다. 김부식 유학자잖아요. 유학자가 쓴 건데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어떤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부식은 철저하게 그런 얘기는 다 빼버려요. 이게 무슨 역사야? 말도 안 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버렸다고요. 그 빼버렸던 역사를 다시 모아가지고 어찌 본다면 쓰레기통에 처박혀놨던 그 역사를 다시 모아가지고 쓴 역사서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유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것이 있을까? 이련은요.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만든 게 바로 이 삼국유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 이 이련의 삼국유사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각 지방의 지자체들이 무슨 테마파크니 무슨 뭐 야행이니 무슨 축제니 그 설화를 가지고 뭐 해오랑 새우녀, 포항 같은 경우는 뭐 해오랑 새우녀, 뭐 테마파크 타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군가가 버려졌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아주 쓸모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이련. 저는 이련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여러분들 왜 안데르센 덴마크에 가시면 여러분 안데르센 동상 있잖아요. 그죠? 안데르센 하면 왜 그 동심 이야기 막 재밌는 거 이거 떠올리시잖아요. 이련이 바로 우리나라의 안데르센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이미지를 왜 자꾸 안데르센 하면 이게 서정적인데 이련하면 그냥 스님 뭐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런 스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야기꾼이에요.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련의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층들을 위한 학문이었어요. 지배층들이 전유물이었단 말이야. 그 지배층들의 전유물을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야. 끌고 내려와서 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던 분, 이분이 바로 이련 스님이에요. 그 소수의 학문을 이 다수의 즐기는 이야기거리로 가져왔던 분, 이련 스님. 저는 정말 존경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련의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빈곤해졌을까, 얼마나 딱딱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쓸모있고 더 쓸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쓸데없고 누가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쓸데와 쓸모가 있는 그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또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꿈은 뭐냐면 이런 스님처럼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잘 의미를 전달하고 좀 재밌게 전달하던 그런 역할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이런 스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간섭기에 이런 어떤 역사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뒤로 가서요. 어떤 역사서가 있냐면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 이 사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성리학적 사관, 이런 것들을 반영했는데 이 역사서를 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현이에요. 이재현. 바로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성리학자, 성리학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략이 바로 이렇게 이재현에 의해서 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야. 신진사대부가 좀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역사서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그런 역사서 사략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련의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